바닷가 앞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면 과학인데 과학하고 그건 이게 조금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유지민 씨는 미국의 한 해양생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먼저 지민 씨가 다니는 연구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와, 별장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좋습니다. 연구소 앞이 다 바다래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연구소인데 취업도 참 까다로운 곳이어서 처음 합격했을 때 지민 씨가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친한 대학 동기인 주연 씨도 함께 합격을 해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구소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지민 씨는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아주 섬뜩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가 있나? 무섭다. 이 연구소는 해양생물연구 특성상 실험실을 어둡게 해놓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현미경실은 방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어두운 편이었대요. 거기다가 지하에 있어서 사실 혼자 있기에는 조금 으스스한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민 씨도 세포 사진을 찍으러 지하실로 향한 거죠. 보통은 안에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이날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 연구원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Isn't it chill today?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있구나. 아이고. 왜? Do you have an ethanol spray there? I need it for cleaning the table. 또 말을 걸었는데 역시나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 말하지 말자 하고 현미경 관찰을 시작하려는데 아까부터 발밑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지? 근데 그런 기분 있잖아요. 되게 낯선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그런 감촉? 뭐야. 그래서 대체 바닥에 뭐가 떨어진 건지 조심스럽게 발밑을 내려다보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얼굴을 대고 본 거죠. 이거 사람 머리카락 아니야? 그 머리카락을 따라서 시선을 옮겼는데 지민 씨 책상 아래를 지나서 맞은편 책상에 앉은 연구원까지 머리카락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지민 씨는 너무 무서워서 책상에서 밑에서 나와서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지민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자마자 마주한 것은 선반을 사이에 둔 채 눈도 떼지도 못하고 지민 씨가 얼어붙어 있던 그때 뭐야, 너 현미경실에서 혼자 안 무서워? 친구 주연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현미경실 예약한 사람 너밖에 없던데? 동시에 선반 맞은편의 여자도 사라져버렸어요. 야, 대박. 너 여기서도 이 노트북이야? 너 한국에서도 맨날 보더니. 그거 일할 때 은근 도움되더라고. 지민 씨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왜냐하면 방금 그 여자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줄곧 지민 씨를 쫓아다녔던 여자였대요. 원래 귀신이 바다를 못 건너는데. 깜짝이야.
예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똑같은 여자를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도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까지도 이 여자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그 귀신이 그 바다 건너까지 왔어? 계속 따라다녔네. 지민 씨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2014년도 3학년 1학기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가려는데 신고 있던 스타킹이 도서관 의자에 걸려서 올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그대로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민 씨도 화장실에 가서 갈아 신고 가려고 했어요. 신발을 신고 일어나려는데 화장실 바닥이랑 문틈 사이로 웬 검정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비어있는 칸들 다 놔두고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양 발과 다리가 확 꺾인 채로 서 있는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건 그 꺾인 발들 옆으로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와 있더라고요. 기괴하다. 혹시나 화장실 문이 열릴까 봐 손만 뻗어서 문을 부여잡고 선 거죠.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제발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툭 화장실 불이 꺼진 거예요. 뭐야 이거? 오. 안에 사람이 있으면 꺼지지 않는 센서 등인데 왜 꺼진 거지? 이쯤 되니까 진짜 정말 아무나 제발 와달라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얼마나 지났을까? 문 앞에서 어떤 소리도 인기척도 없다고 생각한 지민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문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칸 아래쪽으로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진남, 뭔 일 있어? 야, 어디야? 야, 문 열어봐, 진남. 문 열어봐. 밖에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던 주연 씨가 지민 씨 비명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온 거죠. 주연아, 여기 어떤 여자 못 봤어? 아무도 없었는데? 야, 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헛것 봤나 보다. 괜찮아. 그 여자는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 씨가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수업을 듣다가 무심코 강의실 뒷문을 봤는데 순간 손끝부터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그 여자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귓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 그 여자는 또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지민 씨의 다리 쪽에서
문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책상 밑에서 지민 씨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민 씨를 이상하게 봤지만 지민 씨는 이건 절대 헛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잊을만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민 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어떤 때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피하려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 진짜. 어느 때는 실험실에서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들어가기 어려운 연구소에 합격했다는 것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 가면 안 그렇지,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생각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여자가 나타난 거죠. 아, 미국에서도. 왜 따라다니는 거야? 지민 씨는 당장이라도 연구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일단 현미경실에는 혼자 가지 않고 야근도 최대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날은 지민 씨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했던 날인데요. 하필이면 다른 연구원들은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연구실에 지민 씨 혼자 남아 있었대요. 아, 안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실이 굉장히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해양 생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있는데 거기는 불을 꺼두는 걸로도 모자라서 까만 천으로 다 덮어두기도 한대요. 근데 한참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까만 천으로 덮어둔 수조에 불이 탁 켜진 거예요. 저러면 저 안에 다 죽을 텐데. 아까까지 겁났던 거 다 잊고 수조에 불을 끄려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죠. 안에 생물들 괜찮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천을 아주 조금 걷어 올려봤대요. 뭔가 검고 흐물거리는 게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 주연아, 나 좀 데리러 와. 여기 현미경실. 빨리. 지민 씨의 눈앞에 또다시 현미경실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지민 씨는 다시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건 처음 그 자리, 현미경실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더 미치겠는 거는 지민 씨 뒤에 그 여자가 점점점 따라붙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현미경실 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일단 가까운 책상 밑으로 서둘러서 몸을 숨겼어요. 정말 숨소리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정말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두근대는 소리만 귓가에 울려대던 그때
그렇게 지민 씨를 질질 끌고 가던 그 여자가 금방이라도 죽여버릴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거 커다란 식칼을 지민 씨 가슴 쪽에 수도 없이 막 꽂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본 지민 씨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야 지민아. 야 지민아 왜 이래? 야 일어나봐. 어? 야 일어나봐. 정신을 왜 이래? 차려보니 무슨 일이야? 지민 씨는 야, 검은 괜찮아? 천을 덮어둔 수조 앞이었고 그 여자도 칼도 핏자국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꿈구나. 꿈이야 뭐야? 다행이네. 근데 주현 씨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명치 쪽이 너무 아픈 거죠. 괜찮아? 왜 이래? 아까 귀신이 칼로 찔렀다고 생각했던 위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찍어둔 사진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실제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명치 쪽. 뭐가 튀어나왔어. 아니, 이거 무슨 이렇게 튀어오르도 이렇게 되지? 온갖 약들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잠도 잘 못 자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제거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게 혹시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요. 몇 달 뒤에 정말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땡큐. 박사 어느 세월에 따냐. 수진 언니가 미국 갔으면 벌써 박사 땄겠지? 수진 언니? 그게 누군데? 윤수진 언니 몰라? 우리 4학년 선배. 우리 미국 오기 일주일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윤수진. 그 이름은 지민 씨가 대학교 때 과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후 늘 가지고 다니던 족보 같은 노트가 있었는데요. 대박. 너 여기서도 이 노트 보냐? 바로 거기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어요. 아까 그 노트인가? 그러니까 왜 갖고 왔냐 그러면서 도움 된다 또.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주현 씨는 바로 노트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 노트의 주인인 그 수진 선배의 혼령이 노트를 가져간 지민 씨를 따라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던 걸까요? 남미에서 만난 그 아이. 오, 남미.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1살 대학생 이명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명훈 씨는 어렸을 때 이 파라과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이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이 딱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내륙국이죠. 열정 가득한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각종 카니발과 그리고 마테차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명훈 씨는 이제 파라과이의 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순시온에서도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이었던 이 학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민가와 마주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는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소매치기를 하면서 막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는
2017년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네. 우리 명훈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7살이었던 우리 명훈 씨는 당시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훈 씨와 친구들이 서둘러서 막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다닥 하면서 조명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명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저 조명기를 쳐다보는 순간 명훈 씨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엄청 큰 미로볼이 떨어지게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래서 명훈 씨는 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너무 찝찝하게 그 조각들을 줍고 있는데 연극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벨벳 천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결로. 유나 씨가 입고 있는 거 이런 거지? 저 재질의 붉은색 천이죠. 네네. 저게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딱 사람의 종아리. 종아리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안 올라간 거예요.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친구들은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 버스, 택시 아무것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끊겨요? 그래서 이제 명훈 씨와 친구들은 이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되죠.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우리 명훈 씨는 더위를 많이 타서 무대 앞쪽에서 잡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우리 명훈 씨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커튼 밑으로 봤더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검은색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걷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명훈 씨는 이제 자다 깨서 아 뭐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나 보다. 잘 타일러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훈 씨는 또 생각을 하죠. 나갔나? 또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왜 흑인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파라과이는 평소에 흑인 인구가 적어서 평소에도 잘 볼 수가 없대요. 바로 그때 명훈 씨의 머리 위쪽에서 다시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쪽에서 위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명훈 씨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찌끄덕. 그러더니 명훈 씨 바로 앞까지 와서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래요. 이때 거리는 40cm. 근데 보통 흑인들의 이 피부 색은 약간 갈색빛이 도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랑 발이 새까맣더래요. 뭐야? 그래서 놀란 명훈 씨가 미동도 없는 그 아이의 두 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계속 숨 넘어가는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뼈 막 다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명훈 씨 쪽을 향해 서 있는 그 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려왔어. 얼굴이?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이 훅 내려와요. 근데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아니었대요.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봤는데 온 몸이 불에 다 탄 거예요. 아이고.
수처럼 타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의 입속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났고 포영화야. 계속 보고 있는 그 기괴한 얼굴과 그런 소리들, 뼈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이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기절하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친구들이 깨워서 명훈 씨는 일어나게 돼요. 네.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아 꿈이었나 보다. 나도 내가 꿈을 꾸고 맞아, 그랬나 헷갈릴 수 보다 있어요. 하고 네. 했는데 한 친구가 아 야 어제 잘 때 누구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명훈 씨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진짜다. 실제야.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체육관에서 화재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우리가 불난 적은 없는데. 맞다.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이곳이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집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불도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서 불을 지른 방화. 이 방화입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요, 남쪽 어촌 마을에 있는 학교였어요. 교실 창밖으론 사계절 푸른 바다가 보이고 학교 종소리만큼이나 백고동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동화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저에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2년 전 7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밤에 학교에 남아서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학교는 진짜 무섭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은 전 짜릿한 설렘이 솟구쳐 올랐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니. 전 단숨에 외쳤죠. 콜. 강심장이네. 그렇게 찬성을 외친 강심장들은 저를 포함한 4명이었어요. 우린 다음 날 등교를 하지 않는 금요일을 디데이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모여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도 따로 세웠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저흰 이때다 싶어서 경비실과 가장 가까운 1층 화장실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곳이 아저씨가 나가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신발을 툭 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챙겨두었던 저희 반 열쇠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좀 음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등이 고장났는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전등에 의지한 채 교실 가운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준비성 철저한 친구가 가져온 촛불까지 여기저기 켜놓았더니 분위기가 진짜 오싹했어요.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그때 산속에 트럭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궁금했던 거야. 트럭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트럭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시각은 새벽 2시 47분. 오래도 있었다. 오래도 있었어. 그 순간 긴장을 풀어주듯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겁을 먹은 저희는 황급히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우르르 화장실로 몰려가선 어둠 속에서 급하게 양치를 하고 있는데 뭐야? 야, 불 네가 켰어? 응, 내가 켰는데? 그럼 교실은? 너무 이상했어요. 저희 4명 다 화장실 안에 있는데 스위치는 밖에 있었거든요. 좀 무서운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빠르게 이를 닦고 입을 막 헹구고 있는데 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하고선 귀를 기울이는데 의문의 소리가 자꾸 또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래 무섭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애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양치를 다 했으니까 교실에 가려고 화장실에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뒤에서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애가 손에 든 책을 막 넘기고 착착착착착착착. 그때 귓가에는 샥샥샥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공포감에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두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애가 반대편에서 유리문을 두 손으로 확 내려친 거야. 근데 그 모습이요. 제 얼굴인 거예요. 본인 얼굴? 정신을 차려보니 전 교실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저를 압박하려는 듯 제 두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이 왜 갑자기? 친구들 말로는 교실로 돌아와 보니 제가 꼭 목류병이 걸린 사람처럼 제 얼굴을 스스로 그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깨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은 전 아까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싹싹싹.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 양치하러 간 적이 없는데.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방금 양치하러 갔다 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과학실에 있다 갔잖아. 아니, 진짜 믿을 수 없게 저희 넷의 기억이 모두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렸던 것처럼요. 그러다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 좀 봐봐. 잠금 화면에 뜬 현재 시각 2시 47분. 아직도? 아까 2시 47분인데? 아까 2시 47분. 울렸을 때 2시 47분이었죠. 그대로는? 저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출입구는 잠겨 있고 복도 창문은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궁금해서 다시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은 아직도 2시 47분. 변함이 없었어. 멈췄어. 야, 무서워. 진짜 시간이 멈췄나 봐. 계속 2시 47분이야. 그때 밖에서 출항을 알리는 뱃소리가 또 울리더라고요. 아까도 있었는데? 뱃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보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화장실에 창문 있잖아, 창문!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일단 체구가 작은 애들 먼저 내보내고 남은 친구를 뒤에서 있는 힘껏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샥, 샥, 샥 그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순간 앞에 친구들이 당겨줬는지 기적적으로 친구가 빡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24시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어요. 시간. 시간. 2시간. 학교에 있는 동안 트랩에 갇힌 것처럼 계속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잖아요. 전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설마. 오전 5시. 지났네. 진짜 끝났구나. 이제 벗어났구나. 그렇게 안도하던 그때 저 멀리서부터 전등이 탁탁 한두 개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편의점 입구가 철컹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당황한 저와 친구들은 입구에 모여서 세차게 문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또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소름 돋게도 휴대폰에 표시된 시간은 2시 47분. 보이신 거야? 왜 안 가는 거지? 또 그 시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세차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편의점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편의점 아저씨가 해준 마지막 말을 들은 저희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저기 근데 너네 진짜 기억 안 나?
저기 내가 아까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너희가 전부 눈을 까 뒤집고 저기 학생 어깨랑 다리를 잡고는 계속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기 뛰어온 거야. 근데 그 후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 살이 쪘나? 어째 그 교복이 좀 작아진 것 같다. 이상하게 3일 전까지만 해도 잘 맞았던 교복이 눈에 띄게 작아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이상하게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졌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엄청 자랐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대로인데 꼭 우리의 시간만 빠르게 흐른 것처럼. 그날 저희가 갇혀 있었던 어둠 속의 2시 47분.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겪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2002년 2월) 도훈 씨가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갈 때 겪은 일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교실 앞쪽을 청소하던 도훈 씨는 TV장 뒤에 아주 요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크고 오래된 액자였는데 달빛 아래 커다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는 그림의 자수였어요. 그런 거 많았어.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그런 액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떴는데? 선생님은 보시곤 갖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도훈 씨는 폼생폼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거든요. 취향이 독하네.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괜히 허세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 호랑이 자수를 버리지 않고 자랑하듯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까불이네 까불이. 근데 별걸 다 주워온다면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지만 아 왜? 멋있잖아. 이렇게 하고는 방에 떡하니 걸어뒀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도훈 씨.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떨림에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도훈 씨 집은 빌라 1층이었는데 창밖으로 꼭 자동차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2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꼭 창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았죠. 뭐지? 이런 소리가 났다고? 다 자동차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 소리 같은데. 오토바이 아니야? 창문을 열고 보니까 코끼리만한 크기의 하얀 호랑이가 살기로 이글거리는 2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호는 당장이라도 도훈 씨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바짝 다가왔고 도훈 씨는 바들바들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좀비 떼처럼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꿈이야 뭐야? 저것들 또 뭐지? 그 순간 백호는 앞발을 휘둘러서 그들을 쳐내고 뭉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그림자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도훈 씨를 백호가 휙 뒤돌아 쳐다보는데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 사이로 피로 물든 이빨이 날카롭게 번뜩였죠.
날 잡아먹고 말 거야. 안 돼! 안 돼! 꽁무니가 붙잡힐 것처럼 아찔한 심정으로 정신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뭐. 꿈이었던 거예요. 이 호랑이 자수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건가? 근데 자수 속 호랑이는 평범한 우리가 아는 갈색 호랑이였는데 꿈에 나온 호랑이는 백호잖아요.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기묘한 꿈은 며칠 간격으로 계속됐고요. 그럼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아이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잠만 자면 침대 아래쪽에서 검은 손이 나타나서는 탁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을 쓰다 정신을 차리면 침대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죠. 심하게 꾸네. 또 한 번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꼭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자수 액자에서 호랑이는 온데간데 웃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은 피부가 다 갈라지고 살갗이 많은 빨갛 다 벗겨진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엄마! 막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헛소리 한다고 등짝을 때려도 시원찮은 엄마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엄마도 무슨 꿈을 꾼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니도 도훈 씨 방에서 웬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걸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도훈 씨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호랑이 자수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자수를 가져온 뒤부터라는 거예요. 이 자수가 부정을 탄 것 같으니까 나를 잡아서 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소동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 옛날 현관문 아래에 우유 넣어주는 통 있죠, 통. 구멍이 네, 있잖아요. 통 있죠. 거기가 열려 있는데 웬 눈 하나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서워. 그렇죠. 도훈 씨는 이거 장난치나? 이거 누가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죠. 그 순간 눈이 탁 사라지면서 덜컥 뚜껑이 닫혔어요. 겁이 없던 도훈 씨는 곧바로 문을 벌컥 열어봤죠.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고 해도 발소리가 들릴 텐데 복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뒤숭숭한 마음에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누운 채로 TV를 보는데 순간 귀를 간지리듯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귀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위쪽인데. 위쪽? 서늘한 기운에 천천히 위를 바라보자. 여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싫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도훈 씨 몸을 덮치듯 훅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도훈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뭐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그 여자가 나타났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자수를 베란다에 두고는 그랬구나. 안 버렸어. 버리는 걸 완전히 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이제 날 잡아서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희한한 게 어머니도 꼭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린다고 했는데 왜 거기 있지? 예. 이렇다 보니까 호랑이 자수를 함부로 버렸다간 좀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고 그냥 갖고 있기에도 좀 찝찝한 거죠. 결국 어머니는 도훈 씨를 데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호랑이 자수에 오래 묵은 여자 원기가 붙어온 모양입니다. 아드님의 기가 보통 강한 게 아니네요. 그 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야금야금 길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다른 원기들까지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군요. 그래서 뚜껑으로 본 거잖아. 밤마다 집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끓었을 텐데 이 버틴 게 용화구나. 꿈에 백호를 봤구나. 어떻게 하셨지? 예. 맞아요. 아니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호랑이 자수에 있던 그 호랑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조상신이란다. 백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와줬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훈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좀비 떼처럼 몰려든 그 검은 그림자들을 먹어치우던 백호가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원기가 불러 모으는 잡기들을 집 앞을 지켜서서는 다 막아주셨네. 기도를 하고 온 그날 밤 도훈 씨는 희미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데려가려고. 그 후로는 그 여자 귀신은 도훈 씨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스님이 그 호랑이 자수를 처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맡기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없었나? 호랑이 그 윗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윗니가? 응.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송곳니가 없으니까 영락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죠. 위용이 가득하고 웅장해 보였던 그 그림이 다시 와서 보니까 어찌나 낡고 초라해 보이는지 저걸 멋지다고 들고 왔다는 게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도훈 씨는 액자를 잠깐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액자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또 집어갔네. 아, 그것도 이제 도훈이 참 가져갔나 보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건지 아유.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무섭다. 사라진 호랑이 자수. 지금쯤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걸려 있는 건